오늘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폰세에 대한 그 이제 생각을 따로 읽어주셨는데 누가 눈 뜨면 라쿠텐이다, 눈 뜨면 라쿠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폰세는 팬 입장에서는 정말 안쓰러웠을 것 같아요. 누가 폰세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데일리 야구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와 KT의 경기인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LG가 강한 점을 두 개를 보여줬다. 일단은 첫 번째, LG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좋죠. 연패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 이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구란 게요, 말로 보면 엄청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연패 안 하고 연승 좀 길게라도, 그렇게 길 필요도 없습니다. 한 2연승 3연승 정도 자주 하고 연패는 그냥 1패에서 끊어주고 연패 없이 그렇게 가주면 우승하는 겁니다. 정규리그. 물론 그게 어렵겠지만 그렇게 계속하면 당연히 정규리그 승률이 6할이 넘겠죠. 그러면 뭐 못해도 1, 2, 3위 중에 한 순위가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인데, 말로 하기 정말 어려운 거를 근데 LG는 이걸 해주고 있습니다. 와, LG가 이 부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LG가 선수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 하나하나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임찬규 선수가 또 지난번 완봉승의 기억을 이어가면서 좋은 호투를 보여주면서 오늘 선발승을 거뒀고요. 그리고 오늘 뭐 오스틴 선수가 홈런을 때려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신민재 선수는 안타는 없었지만 좋은 수비로 딱딱 끊어주면서 잘 맞는 수비를 보여줬고, 불펜에서도 김진성 선수가 임창규가 주자를 내놓고 올라오니까 올라와서 또 막아주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가주면서 LG 트윈스가 승리를 거뒀는데 정말 잘 짜여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강팀의 모습이라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뭐 삼성이라든지 그리고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던 기아 타이거즈라든지 여러 팀들이 인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까지 뭐 10경기 남짓 해봤지만 투타 전력이 좀 완벽해 보이는 LG가 좀 구멍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결국 오늘도 뭐 백승현 선수 올라오고 이런 시점에서는 또 홀드 상황이었거든요. 오늘도 근데 LG의 마무리 세이브 상황도 안 나왔죠. 유영찬 없는 약점, 장현식이 아직 합류를 못한 약점, 이게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2대1 3대1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3대1이 됐었는데 이제 8회에 또 추가점 5대1을 만들어내면서 오늘도 마무리 투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마무리가 뭐 물론 김강률이긴 하겠지만 임시 마무리가 진짜 마무리가 안 나와도 되는 그런 경기를 또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엔 박명근도 좋았고 이런 부분인데, 야, 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잡아야 될까? 저는 오늘 애틀랜타가 다저스 한번 잡는 줄 알았는데 오타니의 끝내기 나오면서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LG가 전체적으로 다저스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의 정식적인 마무리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9회 마무리가 이제 나오는 선수가 지금 없는 부분이니까, 오늘 박명근 선수는 8회 올라와 있다가 점수가 벌어지니까 이제 9회를 맞고 세이브를 한 거거든요. 9회 올라와가지고 누군가가 1이닝 세이브라는, 원래 그게 정상적인 마무리 상황이 아니잖아요. 8회 올라온 박명근이 원래 이제 홀드 상황에서 올라왔는데 8회 말을 맞고 9회 말을 맞고 이런 식으로 막은 거니까 저는 이거 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LG는 수비적인 부분, 그리고 오스틴 선수의 홈런포, 이런 부분을 앞세워가지고 승리를 거뒀는데, 일단 이 부분 또 한번 이야기 드려보아야 될 것 같아요. LG 트윈스 오스틴 선수인데 오늘 시즌 5호 홈런을 때려내면서 오스틴 선수가 이렇게 위스덤하고 똑같은 홈런 5개를 때려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오스틴이 이렇게 2호 3호, 4호, 5호를 연속으로 때려내면서 오늘까지 4경기 연속 홈런이었습니다. 오스틴 딘 선수의 홈런이 터지면서 잠실 홈런왕 자체가 정말 흔치 않잖아요. 오늘 뭐 수원이긴 하지만 자, 헤이수스 상대로 걷어올려가지고 유독 플레이오프 때부터 아니면 한국 시리즈 오스틴이 수원구장에 가면 극적인 홈런을 많이 때리는데 오늘도 이 홈런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팀 같은 경우는 투고 타저가 좀 이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하고 다른 투고 타저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LG는 그게 아닙니다. LG는 혼자서만 약간 다고투조가 되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헤이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오늘 KT 헤이수스 피칭 나쁘지 않았어요. 현재까지 0점대 평균 자책점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의 첫 번째 파트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파트, 이제부터 KBO 리그의 트렌드는 외국인 선수를 공략하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나왔을 때 승리를 챙기는 부분, 이 방법을 많이 알고 있는 팀이 결국은 올라갈 겁니다. LG는 이제 이걸 잘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노하우가 있다. 외국인 선발을 상대로. 왜? 결국은 국내 선발은 우리 팀의 타선이 약하지만 않다면, 강하다면 만만한 선발 정도는 공략해서 이길 수 있는 쉬운 그냥 평범한 부분이니까, 결국 남들과 다른 우승을 하기 위해서 2위, 3위, 1위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외국인 선발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LG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 선발이 나오는 날은 MLB에도 통할 만한 투수가 나오는 이제 그런 리그가 됐습니다. 예전같이 메이저리그 커리어가 아예 끝난 퇴물들이 외국인이 이제 오는 리그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메이저리그에 돌아가도
가도 안 이상할 친구들이 이제는 많이 오는 리그가 됐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결국 느꼈던 부분은 LG는 이제 결국은 수비의 탄탄함, 결국은 에이스 대결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수비수들이 아웃 카운트를 많이 잡고 잔실수를 안 하면서 이걸 이어나가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잔실수를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수의 실투가 별로 많이 안 나오는 매치에서는 수비 실책으로 승패가 갈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장타가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LG가 뭐 잠실을 쓰기 때문에 홈런포가 좀 적기도 하지만 장타가 작은 팀은 아니거든요. 오늘 오스틴을 보고 뭐 오지환, 이제 박동원 이런 선수들이 결국 장타를 때려내는 모습을 보면서 LG는 어느 정도는 정말 지금 생태계 교란 중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나왔을 때 승리를 거두는 그런 방법까지 좀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수비가 벽이에요 진짜. 그리고 KT는 반대죠. 오늘 일단은 천성과 이루수, 권동진이 유격수로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초반부터 사실은 헤이수스가 무너진 게 아니라 내야 수비가 무너지면서 이제 실점을 하면서 끌려가는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단적인 예로 오늘 엠마누엘 대 헤이수스의 실점은 3실점이지만 자책점은 1점이었어요. 초반에 이제 권동진 선수하고 천성호 선수가 2회 실책을 하면서 이게 결국 실점의 빌미 2대0으로 밀리는 상황을 만들어냈고 오스틴이 그 뒤에 홈런을 때려내면서 3대0이 된 건데 이것만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오늘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수비가 좀 흔들리고 제가 NC가 LG를 상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LG 같은 팀하고 할 때는 수비 실책하면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젊은 키스톤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강철 감독이 결국은 베테랑을 쓰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내야가 좀 흔들리는 부분이 드는 거죠. 이거 보시면 KT와 LG의 런다운 플레이인데 자 이제 우규민이 잡고 이제 2루에 연결이 됐죠. 여기서 2루가 비어있는 상황 아무도 이걸 채워주지 못하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수비가 흔들리면서 우르르 뭔가 시장통도 아니고 다들 막 몰려가고 있거든요. 커버를 좀 따로 나눠서 가야 되는데 지금 1루에서 보고 있죠. 지금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오지환 선수가 이걸 활용한 건데 이거 뭐 이것 때문에 경기 진 건 아닙니다. 이거를 아웃을 시켰어도 경기는 LG가 이겼겠죠. 근데 이게 지금 오늘 KT의 수비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KT가 원래 수비를 엄청 못하는 팀은 아니지만 오늘 LG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정말 좀 부족한 수비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건지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수비가 흔들리면 KT는 답이 없다. 그래도 뭐 KT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KT 팬분들은 고개 드셔도 되는 게 그래도 나머지 팀들 뭐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질 때 LG한테 그래도 1패라는 아픔을 안겨준 팀이 KT니까 KT도 저는 강팀하고 약팀 중에 나누면 강팀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같이 경기에도 씻은 듯이 내일 다시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개념치 않으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LG와 KT는 어제 KT 위즈가 1회부터 타선을 폭발시키면서 1승 그리고 LG가 오늘 이제 완벽하게 강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1승 1패를 만들면서 3연전 중에 2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다음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 시리즈 리턴 매치인데 이거는 기록 먼저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의 레벨이 점점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 투수 특히 제임스 네일이요 지난 시즌부터 34이닝 연속 무실점입니다. 이거는 선 넘은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아니 34이닝 연속 무실점 지난 시즌 마지막을 이제 16이닝 연속 무실점으로 끝냈던 게 제임스 네일인데 이번 시즌에 5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그리고 오늘 7이닝 무실점까지 이어나가면서 현재까지 34이닝 연속 무실점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져도 제임스 네일이 기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일이 기아에 네일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기록이 맞아요. 서재영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으로 알고 있고요. 2012년 서재영 선수가 44이닝 연속 무실점을 달성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완봉도 끼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런데 이거 뭐 아직은 모르는 부분이지만 제임스 네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가 롯데전입니다. 다음 주 주중 경기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가 롯데전 그리고 비가 오고 로테이션이 안 밀리면 다다음 주 주중이 KT전이거든요. 이 롯데하고 KT전에서 11이닝 연속 무실점을 달성하게 되면 제임스 네일은 KBO 리그 신기록을 또 세우게 됩니다. 일단 제임스 네일은 지난해 여름 이후에 아직까지 실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올해도 18이닝 연속 무실점으로 시작하면서 기아 타이거즈의 에이스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아 타이거즈가 타선은 사실은 터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그런 느낌의 기아는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임스 네일이 점수를 아예 안 주는 정말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듯한 스위퍼를 보여주면서 제임스 네일이 지난해보다 더 완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기아 타이거즈에서 또 오늘 3타점을 만들어냈던 게 변우혁 선수인데 처음에 선제점도 변우혁 선수의 1타점 적시타로 나왔고 그리고 오늘 네일을 상대로 후라도도 나쁘지 않게 던졌거든요. 오늘 재밌는 투수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회에 후라도가 이게 ABS에 좀 흔들렸습니다.
투아웃 이후에 3회에 후라도 선수가 볼넷을 내줬거든요. 나성범에게 볼넷을 내줬고 그 뒤에 위스덤에게도 볼넷을 내줬는데 이 볼넷을 내주는 과정에서 후라도 선수가 ABS하고 좀 안 맞았는지 아유 이게 스트라이크가 아니지 이러면서 약간 후라도가 좀 흥분을 했어요. 일순간 흥분을 하면서 이우성도 볼넷을 내주고 만루가 됐는데 그 상황을 변우혁 선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루에서 2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아리엘 후라도를 무너뜨리는 적시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제임스 네일이 오늘 경기까지 연속 이닝 무실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3대0은 다른 경기의 3대0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만루 상황에서 우리 변우혁 선수가 나성범과 위스덤을 데려올 수 있는 변화구를 잡아당긴 안타로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3대0이 됐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기아 내야에 나오는 선수들은 김도영처럼 완벽한 선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 선수들이었으면 진작에 지난 시즌에도 사실 주전이었겠죠. 지금 뭐 유격수 쪽인 김규성이 많이 나오고 3루 쪽이 변우혁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인데 2루 쪽에는 뭐 홍종표가 나온다든지 뭐 홍종표는 오늘 3루도 나오고 했었지만 근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변우혁 선수에게 이범호 감독이 생각하는 뭐랄까요 그 3루수로서의 그런 완성도 이게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정도의 기준은 좀 김도영이나 가능한 그런 기준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변우혁 정도면 방망이 실력만 보고 써도 지금 시점에 기아에게 나쁘지 않은 자원이라 생각을 하는데 수비가 좀 아쉬운데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쓸만한 지금 백업 선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변우혁 선수를 보면서 믿어줄 만한 선수들은 좀 믿어주면서 가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범호 감독님이 또 이제 믿음의 야구로 유명한데 사실 그 믿음의 야구가 백업 선수들에게 좀 약간 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좀 잘 해가지고 변우혁 선수를 좀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변우혁은 오늘 또 수비에서 다이빙 캐치해주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9회 정혜영 선수가 또 해영 쇼를 한번 할 뻔했습니다. 9회에 정혜영 선수가 좀 많이 흔들렸거든요. 9회 초에 정혜영이 디아즈를 땅볼 처리했는데 김규성 선수가 실책하면서 이것도 사실은 실책이 발단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강민호의 2루타 강민호 오늘도 멀티히트를 때려내면서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강민호는 FA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3대1 오늘의 유일한 점수를 내줬고요. 김영웅이 삼진을 당했지만 박병호가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를 했고 아까 말씀해주신 박병호 내주자는 윤정빈 대타 김성윤이 나오면서 김성윤이 삼진을 당했고 이래서 원아웃 투아웃이 됐고 투아웃 1, 2루에서 마지막에 류지혁 선수가 땅볼 아웃이 되면서 이렇게 경기가 그대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강민호 선수는 진짜 좀 대단한 부분 같아요. 오늘 진짜 삼성의 유일한 위안거리는 강민호가 건재하다는 부분인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장단이 있기도 합니다. 너무 강민호가 좋다 보니까 강민호를 많이 써야 되는데 또 이제 백업으로 나오는 선수는 강민호에 비하면 좀 성에 차지 않고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강민호의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강민호가 현재까지는 백업 포수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강민호하고 양의지 선수가 원래 먼저 떴던 거는 강민호죠. 강민호는 이제 뭐 베이징 올림픽 이때부터 이미 국가대표를 하면서 어린 나이에 확 치고 올라왔고 근데 이제 양의지 선수가 2010년대 중반 두산 베어스가 상당히 잘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양의지와 강민호의 자리가 좀 역전이 됐잖아. 양의지가 강민호보다 더 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젠 양의지의 시대다 이랬는데 강민호가 또 가끔씩 또 이제 양의지보다 더 잘하는 시즌이 있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또 강민호가 올해 양의지보다 또 잘해주고 있는데 이게 은퇴 시점에 누가 먼저 은퇴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누가 마지막에 더 나은 커리어를 쌓고 끝날지도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우리는 이제 진짜 최고의 포수 2명을 우리의 시대 때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끝맺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삼성 같은 경우는 오늘 후라도 선수가 ABS 때문에 흔들렸기 때문이지 뭐 그렇게 막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빠딱 안 터진 부분은 삼성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일은 어떤 팀이 와도 타격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가장 분위기가 좋고 가장 무서운 LG 트윈스를 상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제임스 네일이 오늘 잘 막지 않았을까 저만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삼성이 오늘 후라도가 나왔는데 졌다 빠딱 안 터졌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기아가 오히려 근데 지금 제임스 네일이 오늘 차력표로 이겼는데 그래도 오늘 좀 좋은 부분은 조상우 선수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서 또 그래도 지난 경기에 아픔을 좀 수습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홀드를 또 수확해줬고요. 백업 쪽에서 뭔가 변우혁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우성이 타격감이 살아났지만 아직까지도 상위 타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기아 타이거즈가 기아다운 모습이 안 나왔다. 오늘 안타는 양팀 모두 4개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확실한 거 한 가지는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순위 위치에 있기에는 너무 전력이 좋은 잘 갖춰져 있는 팀이다. 지금만으로도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 경기 오늘 키움과 두산의 경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두산 이야기 먼저 해드리면 자 양양포라고 하죠. 양의지 양석환 정말 좀 양석환이야 뭐 어제 홈런도 있고 하긴 했지만 양석환도 뭐 좋다고 보긴 힘들었고
부드럽고, 그리고 양의지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너무 부진했는데 양의지 선수가 오늘 그래도 선제 3런, 키움의 수비가 또 흔들리면서 만들어진 주자 2명이 나와있는 찬스에서 로젠버그 상대로 3런 홈런을 때려내면서 양의지 선수가 그대로 결승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두산하면 역시 양의지 선수의 타구인데 로젠버그에게 이제 3대0의 홈런을 만들어내는 선제 3런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걷어 올려가지고 변화구를 양의지 선수의 그대로 부드러운 스윙이 연결이 됐습니다. 양의지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스윙이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서 좀 대충 친다는 그런 느낌도 있죠. 이렇게 부드럽게 돌려가지고 3런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3대0으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만들어줬고, 이게 오늘 그대로 결승점이 됐죠.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러빈 선수인데 두산의 코러빈도 역시 그런 부분이죠. 이것도 결국은 외국인 선수가 나왔을 때 이기는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선수가 나왔을 때 오늘 로젠버그도 결국은 실점을 하긴 했지만 자책점은 얼마 없었거든요. 아마 로젠버그가 오늘 키움의 선발 투수였는데 코러빈보다 실점이 많았죠. 근데 로젠버그가 오늘 6이닝 동안 4실점 1자책이에요. 저 홈런이 자책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4실점 1자책이고, 폴 어빈 선수가 6이닝 동안 1실점 1자책인데 똑같죠. 어빈도 로젠버그도 6이닝 1자책인데 실책을 많이 했던 키움이 결국 경기를 진 겁니다. 당연히 국내 선발이 나오는 매치업에서는 어떤 선수가 나오든 간에 투수가 나오면 흔들린 경우도 많아요. 알아서 볼넷도 주고 정타도 많이 허용하고 그만큼 실투가 많기 때문에. 근데 실투가 없는 완벽한 피처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외국인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실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제 아마 제가 키움 히어로즈의 실책을 좀 꼬집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키움이 오늘도 실책 3개 했습니다. 일단 유격수 김태진 선수가 1회 실책을 하면서 그게 결국은 양의지의 3런으로 이어진 거고요. 그리고 오늘 3루수로 이승원 선수가 나왔는데 이승원이 2회 실책, 이승원이 2회를 실책했고 이건 뭐 실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이승원 자리에 전태현이 들어왔는데 그 전태현이 또 3루에서 또 실책을 했고, 이런 게 이어지는 거예요. 한 명만 실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승원 선수가 3루에서 실책을 했고 전태현이 실책을 했고,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유격수를 좀 안정적으로, 수비 범위가 엄청 넓고 그리고 엄청 유망주가 아니고 그런 선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앞에 오는 거라도 좀 넉넉하게 땅볼 아웃을 많이 처리해줄 수 있는 DER 수치가 높은 그런 인플레이 타구를 많이 따라가 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뭐 유격수 쪽에서 확실하게 수비를 해줄 수 있는 선수, 김주원 같은 최고의 수비수, 오지환 같은 수비수, 이런 선수들은 구하지도 못하죠. 시즌 중에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렇고 수비를 좀 잘할 수 있는 유망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그거는 필요해요. 세금이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내야를 지켜줄 수 있는 유격수를 좀 많이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스치듯이 생각을 해본 거면 내야에서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흔들리는 거는 저는 전태현이 오늘 송구 실책했다고 뭐라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루키지. 키움이 지금 전태현이라든지 어준서라든지 누가 나와도 비슷비슷할 거예요. 아니 고교야구 뛰고 온 친구들이 체력적으로도 말라가고 있을 것이고 기술적으로도 어른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게 당연하고, 지명권으로 팀을 꾸리면서 실책을 이 정도로 할 거를 예상을 못했냐? 그럼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예상 범위 아니에요. 전태현이나 어준서 같은 친구들이 내야에서, 왜냐면 이정우나 강백호가 고졸 신인 때부터 잘했다고 하지만 그 친구들은 내야가 아니잖아요. 외야고 내야는 또 다릅니다. 수비 난이도 자체가. 걔네들을 갖다가 뭐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충분히 예상 범위 아니거든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면 좀 어느 정도는 우리 내야에서 좀 경험이 많은 선수들 좀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없어요 사실은. 그런 선수가 있으면 당연히 다른 팀이 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두산도 사실은 그런 선수가 많이 없는 거고, 그런데 오선진 선수를 조금이라도 좀 비중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생각 아니고 틀린 생각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당장 키움 히어로즈에는 아웃 카운트를 좀 안정적으로라도, 범위가 넓진 않지만 특별하게 잔실수 없이만 처리해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오선진의 타격이 너무 안 좋으면 또 쓸 수 없겠지만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냐면 뭐 많은 경기를 뛸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 김태진 선수가 하도 많이 좀 실책을 하는 부분이 있고 좀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김태진은 원래 유격수보단 이루수나 외야 이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유격수를 쓰면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신체적인 능력의 한계가 보이기 때문에 원래 유격수를 잘했던 예전에, 지금은 좀 나이가 들었지만 오선진을 좀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베어스는 그 이후에 양의지 선수의 홈런 이후에 타격이 좀 살아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석환 선수가 오늘도 홈런을 때려내면서 3안타 이 팀을 이끌었죠. 양석환 선수가 4타수 3안타 1타점 기록하면서 이틀 연속 홈런, 1호 2호 홈런을 잠실에서 때려내면서 양석환이 또 이제 자신의 역할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양양포라고 하죠. 양의지 양석환이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다 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산이 젊은 선수들이 좀 더 올라오고 이제 추재현도 올라와 있는데 제이크 케이브가 없는 동안을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코러빈이 나오는 날 이겨가면서 제이크
WKB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코러비는 확실한 필승 카드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약점이라든지 지쳐 보이는 부분 아니면 뭔가 부상에 대한 위험성 그런 거를 생각해봐도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몸 상태도 좋고 구속도 잘 나오고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6이닝 동안 5피안타 1실점 3진 6개 88구를 던지면서 두 번째 승리를 수확했습니다. 참 올해 근데 외국인 선수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서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코러빈이 여기서 던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메이저리그에서 오는 그런 투수를 뽑아오잖아요. 이제는 어떤 팀이든 외국인 좀 평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타자 말고 타자는 좀 맛이 가는 선수들도 좀 보입니다. 어디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외국인 투수는 올해 뭔가 전체적으로 좀 약간 성공적인 선수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나올 때 승리를 많이 챙기는 것도 나중에 가서 순위 싸움할 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작년에는 오히려 외국인 타자는 다 성공하고 투수 쪽에 덕어 같은 좀 재밌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근데 반대로 올해는 이제 타자 쪽에 안 좋은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타고 투저잖아요. 이렇게 또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LG하고 삼성이라든지 뭐 기아 이런 팀들이 갑자기 막 10점 넘게 치면서 초반 표본이 오염된 거지.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이제 다시 좀 올해는 타고 투저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두산 베어스가 오늘 이제 양석환 선수의 홈런 그리고 양의지 선수의 홈런을 앞서서 6대1 승리 키움 상대로 이틀 연속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가지고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면 김유성 선수가 오늘 마지막에 9회에 등판했고 이제 두 타자 상대했고 4사구 2개를 내주면서 결국은 김유성이 교체가 됐거든요. 김호준이 막으면서 뭐 세이브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대로 막았는데 요거 가지고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니 왜 김유성이 나오냐. 왜냐하면 김유성은 지금 5선발로 분류가 된 선수고 선발에서 탈락을 한 게 아니라 일요일날 선발이라고 해요. 일요일 선발인 선수가 목요일날 등판을 한 건데 요거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선발 등판이 이제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좀 건너뛰게 됐고요. 그러니까 김유성 선수가 등판을 하고 이제 일정이 좀 이제 밀린 상황이죠. 등판 일정이 밀렸고 이게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등판 일정이 밀린 선발들이 지금 많죠. 왜냐하면 경기 취소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예요. 지난 한화는 이제 엄상백을 건너뛰고 문동주를 투입했죠. 수요일 경기 때. 그러니까 건너뛰고 그 다음 일정을 잡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도 합니다. 텐덤으로 쓴다기보다는 그냥 일요일날 선발이 김유성인데 선발 등판하기 전에 이제 일정이 캔슬이 되면 마냥 쉬는 게 아니라 아마 한화의 엄상백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일정 중간쯤에 만약에 일요일날 등판하면 오늘 같은 날짜 한 2-3일 전에 불펜 피칭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불펜 피칭을 선발 등판이 건너뛰는 그런 시점에 중간에 넣어가지고 투구를 하게 하는 그런 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뭐 선택의 차이긴 한데 오늘 뭐 김유성이 너무 못한 게 좀 문제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건데 평범한 일은 아니긴 하지만 이거에 아예 안 쓰는 일은 아니거든요.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는 확실하게 오늘 같은 상황에서만 던지는 게 더 낫죠.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가 1점차, 2점차, 홀드 상황, 세이브 상황 그럴 때 올리는 건 안 돼요. 근데 5점 차니까 오늘 5점 차고 여유가 있는 상황이니까 점검차 등판했다. 불펜 피칭을 하듯이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한 등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일요일날 이제 김유성 선수를 쓰는데 말씀대로 김유성이 만약에 이렇게 되고 일요일 투입했을 때 패배를 하게 되면 19연패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설마 뭐 그런 일이 롯데가 일요일에 19연패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재밌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현장을 제가 중계를 할 테니까 그걸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김유성 등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짤막하게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경기 롯데와 한화의 경기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죠. 폰세입니다. 오늘 뭐 롯데 타자, 롯데 투수, 한화의 타자 투수 중에 저는 근데 폰세가 가장 인상 깊었다 이야기 드립니다. 진짜 대단했어요. 저는 오늘 롯데 타자들이 폰세가 있었던 시기 7이닝 2실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당했는데 삼진 10개 넘게 잡았고요. 근데 그거를 당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롯데 타자들 욕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저거를 못 친다고 욕을 하면 이거는 너무한 거지. 공 자체가 152, 155까지 나오는데 그게 막 오늘은 폰세가 유독 지난번 경기보다 제구도 잘 됐어요. 코너에 짝짝 꽂히는데 야 저거 못 친다고 뭐라 하면 사실은 야구 선수를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오늘 코디 폰세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롯데자이언츠가 오늘 좀 하위 타선에서 약진이 있었다고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윤동희 선수가 1루에 나가 있을 때 이호준이 2루타를 만들어내면서 정보근의 1타점 적시타를 교두보를 놓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전준우 선수 희생플라이로 2점 이렇게 냈는데 이호준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코디 폰세에게 오늘 2루타를 뽑아내면서 점수를 만들어줬던 게 롯데자이언츠의 다름 아닌 신인 2년차 유격수 이호준
이호준 선수입니다. 갑작스럽게 유격수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진짜 갑자기예요. 기습적으로 나온 선수인데 이거 한번 좀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코디 폰스에게도 2루타를 때려냈고요. 그리고 이제 2대0에서 롯데자이언츠가 좌우놀이를 하다가 동점을 허용한 시점이 있었는데 그리고 롯데가 레이에스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3대2가 됐고 마지막에 3대2에서 4대2를 만드는 시점이 있었는데 이제 이호준의 3루타가 터지거든요. 타격하는 거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멀티 장타를 때렸던 부분인데 좋더라고요. 3대2 상황에서 한승혁의 초구를 잡아당겨가지고 우중간을 볼파크의 몬스터월을 때리는 3루타를 만들어줬는데 이호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가 갑자기 나왔다고 표현한 이유가 사실은 뭐 김영웅이라든지 준비가 됐던 선수들 있잖아요. 김도영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됐던 선수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예전에 뭐 이주형도 그렇고요. 2군에서 너무 잘하면 이미 요즘 팬들이 다 알아요. 2군에서 잘하네? 기록이 좋네? 한번 써보자. 아니면 썼을 때 얘 1군에서 어떻게 하냐 지켜보자 하는데 일단 냉정하게 말하면 이호준 선수가 이번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도 뭐 교육리그 이런 상황에서도 눈에 띄는 타격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 거의 대수비로만 쓰고 대타도 안 쓰고 타격도 거의 안 주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일단은 1군에서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신있게 돌려주고 있는데 일단은 속단하긴 이르지만 저는 먼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장 타구 질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전진 수비를 꿰뚫은 운이 좋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호준 선수가 힘있게 많이 잡아당기지 않는 이상 조금 타격에서 벽에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와 김도영처럼 진짜다 무조건 잘하겠다 이런 정도는 아닌데 근데 일단은 이 친구는 수비가 완성돼 있는 점이 좋고요. 어깨가 좋기 때문에 알아서 좀 수비를 착착 잘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도 실책이 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뭐 1군 체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군 체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격을 할 때 지켜보면 타석에서 나름대로 1군 경험이 전혀 없는 선수치고 변화구라든지 이런 들어오는 공에 대해서 좀 밖에 빠지는 공에 대한 설정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 선구 아닌 부분도 있지만 자기 존이 있다는 거죠. 내가 때려가지고 코디 폰스의 공을 그냥 막 홈런을 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의 존에 있는 공을 때린다. 이런 자신감과 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치려고 하지도 않고 겁을 먹고 내가 안타 못 치면 어떡하지 하면서 자기 스윙을 휘둘러 주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호준 선수가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1군에서는 사실 이렇게 야구하는 선수들이 일찍 올라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더 벌크업이 돼야 되는 부분도 보이긴 하지만 현재 롯데 유격수는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가 나온다면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기분 좋은 상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수비가 되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레이에스도 오늘 돌아왔습니다. 2대2 동점이 된 상황에서도 오늘 나승엽이 1루에 나가 있을 때 한화의 박상원을 상대로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때려내면서 장타 포함 3안타, 장타 2개 포함해서 3안타를 때려내면서 이제 레이에스가 조금은 사직으로 가기 전에 타격감을 가져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제까지는 레이에스가 정말 자기 역할이 전혀 안 됐었는데 오늘 레이에스가 잘해주니까 이렇게 중요한 코디 폰세가 나오는 경기도 이겨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타격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았고 유격수 이호준이라는 새로운 얼굴도 찾았고 김원중 그냥 일단 기억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막았으니까 일단 불론을 하지 않는 이상 제가 개쌍욕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진짜 제가 저분보다 더 많이 화가 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막았으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마무리의 평균 자책점 뭐 자기 알아서 하는 일이고 불론을 하지 않는 이상 여기까지 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뭐라 하기에는 신경 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한화에 대해서는 좀 길게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롯데가 이렇게 2승 한화가 2패를 거둔 상황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드리면 제가 좀 신뢰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한화 이글스는 안치홍, 플로리얼, 노시환, 최은성 중타죠. 안플로체 그리고 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타순을 너무 안 바꾸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타순을 자꾸 바꾸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선이 좀 안정적이지 않는 부분이고 타자들이 좀 약간 혼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점에서 하나처럼 안 맞으면 사실은 뭐라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긴급 상황이니까 평소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평소에 하는 루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차 한잔 하고 뭐 이제 밥 한 그릇 먹고 그러면서 이제 뭐 운동도 하고 이제 뭐 출근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루틴이 있는 건 알겠는데 집안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고 있는데 그 루틴 지키고 있으면 같이 타죽겠죠. 뭐라도 해봐야 됩니다. 내 루틴이 있는 건 알고 그게 뭐 이제 안정적인 정석대로 가는 그런 거 알겠지만 집에 불나서 다 타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원래 이런 정석대로
간다. 이렇게 가면 그냥 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일단 불부터 꺼봐야죠. 그거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격감이 좋은 선수들이 한두 명이라도 나오면 어떻게든 써보려고 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하주석 선수가 퓨처스 리그에서 잘 치고 있으면 이 하주석 선수를 어쨌든 좀 콜업을 해가지고 써보려고 좀 해봐야 되고 왜냐면 하주석이 이러다가 2군에서 타격감 떨어지면 또 못 씁니다. 하주석이 이정후도 아니고 언제까지 잘 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썼을 때 빨아먹어야지. 막말로 2군에서 5할 치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팀에서 운영을 못한 거죠. 2군에서 5할 치고 있는 게 뭔 개뿔 자랑이고 걔가 2군 퓨처스 리그의 미래를 보는 선수도 아니고 육성 선수도 아니고 당연히 1군에서 해줘야 되는 나이대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2군에서 5할 치는 것보다 2할 8푼, 2할 6푼, 5푼 치더라도 여기서 조금이라도 안타 하나 더 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게 안 바뀌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예요. 왜냐면 뭐라도 해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타순 바뀐 게 라인업을 그렇게밖에 안 바꾼 거. 이진영, 임종찬, 이재원, 최재훈 그거는 뭐 7번, 8번 바꾼 건데 그건 그냥 똑같이 나왔다고 봐야겠죠. 그런 부분이고 자 그리고 2, 3, 4, 5 얘네들도 문제예요. 일단은 뭐 지도자, 코치, 감독 이런 것도 분명히 문제가 없진 않겠지만 당장 경기를 하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솔직히 문제가 아니진 않습니다. 안치홍, 플로리얼, 로시안, 최은성 9명 중에 4명 사실 다저스도 결국은 오타니, 프리먼, 베츠, 먼시 이런 4명이 지금 암플로체처럼 막 16타수 1안타 이런 거 합작하면 지겠죠. 왜냐면 거기서 결국 타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안치용, 플로리얼, 로시안, 최은성 4명이서 그냥 붙어가지고 다 같이 못하고 있으니까 3이닝 4이닝 정도를 그냥 무주공산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다고 뭐 하위 타선에서 이진영이나 임종찬이 만들어봐야 몇 개가 만들어지겠어요. 결국은 비싼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4명 중에 가장 심각한 걸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이거 제가 실드 치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덜 심각한 거 안 심각한 건 아닙니다. 이 둘도 심각한데 타구질을 봤을 때는 안치홍이나 노시환이 그래도 조금은 다음 경기를 봤을 때 조금은 그래도 타구 속도를 봤을 때 살아날 확률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안치홍은 실제로 오늘 좀 뭔가 살아난 듯한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안타는 안 나왔지만 타구질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김원중 선수가 투아웃 2, 3루 상황에서 안치홍을 거르고 플로리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치홍 선수는 조금 이제 장염도 이제 나아가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플로리어라고 최은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아웃 2, 3루에서 안치홍 선수가 볼넷 내줬고 그러니까 김원중 선수가 자동 보이사고 했거든요. 거의 걸렀습니다. 2점차 투아웃 2, 3루에서 다음이 외국인 타자인데 마무리 투수가 오픈을 치고 있는 어쨌든 오늘 타격감은 나빠 보이지 않았지만 타율이 오픈인 선수를 자동 고의사고로 거릅니다. 그만큼 플로리얼은 지금 김원중 입장에서는 공짜 아웃 카운트로 생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말로를 채우고 가는 거는 굉장한 위험 부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안치홍이 좀 칠 것 같네? 치홍이 형이 좀 칠 것 같네? 그럼 거르고 플로리얼이라고 하자. 이런 느낌입니다. 플로리얼이 지금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플로리얼하고 최은성이 좀 더 안치홍, 노시안보다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플로리얼은 지금 너무 늦어요. 배트 자체가 원래 배스피드가 안 좋은 선수는 아니지만 스윙 자체가 많이 타이밍이 무뎌져 있습니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삼진을 당하는 부분을 좀 이식하면서 어느 정도는 타격 타이밍이 모두 전체로 늦어가지고 밀리는 파울이 나오고 어쩌다 맞춰도 느린 개땅볼 그냥 누가 봐도 잡을 수 있는 오늘도 말로에서 진짜 평범한 땅볼로 죽었거든요. 김원중한테 그냥 떼굴떼굴 굴려줬죠.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안치홍이나 노시환은 뭐 기다리면 올라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플로리얼은 이거는 기다려준다고 올라올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당장 좀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오히려 작년에 페라자는 이맘때 상당히 잘 치고 있었는데 한화가 올해 투수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빨리 생각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은성도 좀 안 좋아요. 그리고 플로리얼하고 최은성은 같이 가는 겁니다. 왜? 플로리얼이 중견수죠. 중견수를 외국인 타자로 데려온 이유 자체가 1루수하고 지명타자를 주로 보는 최은성의 위치 때문에 최은성이 있기 때문에 한화 같은 경우는 패트릭 위스덤을 데려오면 최은성이 백업으로 빠져야겠죠. 1루수 쪽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최은성 때문에 중견수를 찾았다는 이유도 되는데 근데 저기서 저러고 있으면 저러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최은성 선수가 이게 타구질도 너무 안 좋고요. 내야 플라이, 팝플라이 이런 게 많고 조금은 더 집중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FA나 베테랑, 외국인 이런 선수들은 코치가 그렇게 건드리는 그런 친구들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좀 깨고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뭐 위스덤이 지금 홈런 5개, 오스틴이 홈런 5개 치는데 오스틴이나 위스덤이 타격 코치가 뭔가 엄청 어드바이스를 줘가지고 잘한 것도 사실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역할을 이렇게 못 보여주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지금 하나는
완벽하게 타자 문제입니다. 만약에 타자가 남들 정도의 점수를 만들어주면 3, 4, 5점 만들어주면 10점 이상 필요도 없습니다. 한화는 그러면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려보고 싶네요. 제가 사실은 한화 팬도 아니고 전 사실 오늘 기분 좋아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롯데가 이겼으니까. 그런데 롯데뿐만 아니라 한화 오랜 기간 가을 야구를 못했던 두 팀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진짜로 가식이 아니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렇게 총평을 해드리면요, 뭐라 해도 결국은 야구 좀 타격이 안 터지면 결국 또 오늘 경기도 그렇고 좀 답답한 흐름, 그리고 투수를 괜히 갉아먹기만 하는 그런 느낌. 똑같이 연투를 해도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할 말이긴 하지만 밤샘 고스톱을 쳐도 따면 안 피곤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타격이 안 터지고 투수력만 좋은 팀 같은 경우는 점수가 안 났기 때문에 경기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 투수에게 피로만 쌓이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요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 같고, 방망이를 좀 단계적으로 좀 해결하는 방법이라도 좀 어떻게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중간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가 김태형 체제 이후에 처음으로 5위를 들어온 것 같아요. 샷다 내려. 지금 그냥 샷다 내리고 그냥 포스트 시즌하면 안 되냐, 제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내일 첫 승률 5할, 김태형 감독 체제에서 첫 승률 5할에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4연승 거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5할 넘는 게 저는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일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